네. 하고 저는 수련 이후에 임상심리 전문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임상심리 전문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요번에 새로 취득하였고요. 배유빈입니다. 수련생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을 부제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특강을 준비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일단 뭐 보시거나 나중에 향후에 저한테 연락할 일이 있으면 이쪽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 핸드폰 번호로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심리학과에 진학하게 된 배경부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범죄 심리에 관심이 많았어서 이렇게 심리학과를 진학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런 다짐을 높은 포부 수준을 바탕으로 2009년에 저희 학교 심리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입학하여서도 그냥 이렇게 범죄 심리를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나름 범죄 심리 관련 특강이라던가 학술제 같은 거 참여하면서 지냈던 도중에 이렇게 좀 더 심리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범죄 심리보다는 그런 정신장애 관련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4년도에 대학원에 입학하였었고, 다양한 국내 및 해외 학회에서 이렇게 발표도 하였었던 것 같고, 이런 연구 활동도 이렇게 꾸준하게 참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강아지인데, 제가 오늘 부득이하게 집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이 친구가 낑낑거릴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친구인데 강아지 소리가 들리더라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16년도에 졸업한 이후에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양극성장애 자가치료 프로그램 몇 개발이라던가 제가 초반에 그 마성의 토닥토닥 연구 프로젝트에서 참여를 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7개월 정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 자가검진 앱개발 연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지금 2018년부터 네. 지금 그 첫 페이지 수련 이후에 임상심리 전문가 네, 그 화면에서 지금 넘어가지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요? 공유를 다시 시작하면 지금은 보이나요? 제 연대기가? 아니요, 아직 안 보입니다. 왜 안 될까요? 잠시만요. 요 화면은요? 네, 사진들 있는 게 보여요. 그쵸, 맞아요. 이렇게 했고, 여기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21년 2월로 해서 이제 한양대학교의 병원에서는 수련을 마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했었고, 사실은 이렇게 제가 학부 때는 되게 이런 날아다니는 비닐봉지처럼 시간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살았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진로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임상심리라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생활은 다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연구 프로젝트에 나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내는 생활이랑 별반 다르지 않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하셨던 부분이 사실은 이 수련 생활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병원에서는 저희 직역을 임상심리 레지던트라고 이렇게 불렀었고, 저희 업무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은 평가, 그리고 치료, 학술활동, 연구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고 요거 관련해서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술활동이 사실은 저는 학술활동함에 있어서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식 출근 시간은 8시 30분에 업무 시작이고 8시 45분에 모닝 레포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 입원한 환자들이라던가 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 교수님들이랑 레지던트들이랑 심리 레지던트들이 다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 하기 전에 8시까지 사실 출근해서 이제 케이스 컨퍼런스 있는 날은 7시 반까지 출근을 해서 이런 다양한 학술 활동을 진행하는데 인테이크 디스처지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에 입원하신 분들, 퇴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어떤 치료적 개입을 하면 좋을지, 심리실 평가 스케줄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차일드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는 소아정신과가 있고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이 따로 있어서 매주 사례 받아서 그런 차일드 컨퍼런스 진행했었고, 그리고 발달의학센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거기서도 점심마다 이렇게 도시락 먹으면서 재활의학과, 소아과, 소아정신과 교수님들이랑 레지던트 모여서
같이 그 입원한 아동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었고요. 저널이랑 북리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실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논문 하나를 선택하고 논문에 대해서 프레젠터가 발표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디스커션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케이스 컨퍼런스가 입원한 환자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어떤 배경으로 입원하게 되었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뭐 심리 검사 해봤는데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이스 컨퍼런스에서 이제 환자의 좀 치료적 목적이라던가 어떤 개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있고, 이제 이거 말고도 PGR이라고 해가지고 사이키아트리 그랜드 라운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병원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한양대 구리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의료병원, 건대병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각 병원에서의 사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모학회라던가 정신병리 연구회 같은 것들을 참석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일에 심리실 내부에서 따로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북리딩도 하고 논문도 매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바탕으로 이제 제가 2년차 때는 3년차 선생님이 일저자로 해서 이런 리뷰 논문 하나 퍼블리시 했었고, 제가 3년차일 때 이제 원내에 내원하신 분들 중에 비자살적 자해라던가 자살 시도한 분들에 대한 심리학적 특성에 대해서 소양적 연구를 진행해서 사이키아트리 인베스티게이션에 투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가 그 한양대학교 병원에서의 수련과 관련한 주요 업무였었고, 여기까지는 병원마다 크게 차이가 없고, 개인 병원마다 각자 이렇게 활동들이 다르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좀 발표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수련생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부분인데, 저희 병원 뭐 시험이 어떤 문제로 나오는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PPT랑 관련 자료들을 배부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배부하고 났더니 제가 이렇게 3년 동안의 수련 생활을 마치면서 이거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팁 같은 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사실 공부하면서 각 장애 진단에 대한 그런 크리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외웠었고, 빈칸 채우기도 잘하고, 답도 잘 골랐었던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서술형 문제였고, 뭐, 감별하세요? 케이스 포뮬레이션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MMPI 프로파일만 딱 주는 게 아니라 보통은 MMPI 프로파일이랑 뭐 로샤 구조적 해석지도 주고, 가끔 뭐 일부 병원에서는 SCT라던가 그런 HTP 인콰이어리 한 것들도 줘서 이제 그런 검사 결과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보고서처럼 서술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왕왕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이 MMPI와 로르샤의 통합적 해석이라는 책이 MMPI 검사 결과랑 로샤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한 케이스에 대해서 따로따로 제시해주고 이걸 어떻게 통합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련 준비하면서 읽게 되면 굉장히 좀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시간 날 때 읽어두고 이렇게 표현 같은 거 이렇게 메모해 두면서 병원 시험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책을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이 아동 청소년 로샤의 이론과 실제도 아무래도 그 신민석 교수님이 워낙에 이쪽 분야에서는 대가이시다 보니까 어휘 같은 거라던가 표현 같은 것이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우면 그냥 몇 문장 정도 이렇게 머리에 외워서 이렇게 시험 볼 때 응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제가 병원에 들어와서 힘들었던 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사실은 정식 출근을 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평가에 투입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환자분들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울하세요? 뭐 흥미가 저하되셨나요? 저희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좀 도움받았던 책들인데, 첫 번째로는 이 쉽게 설명한 정신과 면담법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MSE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환자분들 면담할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 같은 것들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 책들을 하면서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또 책 안에서 그런 감별이라던가 이런 감별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 같은 것도 잘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이 책을 만약에 수련 들어가기 전에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좀 환자분들 면담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이 한결 씌어진 정신장애 진단도 사실은 내용은 비슷한데 요거는 좀 더 면담에 대해서 치중을 두었더라면 여기서는 좀 더 장애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나게 되면 환자에 대한 배경 정보 없이 바로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EM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환자분들에 대한 개인 정보 같은 거, 뭐 히스토리라던가 주소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1년차 때는 이런 스키드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아 내가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질문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던 책이 이 정신분석적 진단 성격 구조의 이 책인데요. 이게 처음에 읽힐 때는 저도 수련 준비하면서 읽었을 때는 아, 뭐 이런 책이 다 있나 너무 안 읽힌다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고 나서 이 책을 읽었더니 아 이래서 그때 그분이 그랬던 거구나. 아 이분이 이런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경고화되지 않았고 그때 나의 행동이 이분의 그런 특성을 좀 더 강화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도왔던 책이었고 이 책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치료 관련 책인데요. 사실 치료 책들이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어떻게 보면 초보 상담가가 읽기에 좋은 책들 위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권정일 교수님이 고려대학교 이번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정년을 채우시고 그 나가시면서 쓰신 책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책에 보면 그런 정신지향, 인지치행 행동, CBT에 대한 개념 같은 것도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 추가록이 있어요. 추가록이 있고 이 추가록 안에 권정희 교수님이 굉장히 코멘트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막 중요한 질문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이 이렇게 짧게 나온 경우 내담자가 스스로 탐색하도록 좀 더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함.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아주시는데 이게 꼭 제가 슈퍼비전 받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책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인지행동 치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이 좀 치료 스킬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 인지행동 치료의 사례 분식화 접근인데 사실 이게 치료를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저는 환자분에 대한 검사를 평가를 진행하고 그분에 대한 케이스 포뮬레이션을 할 때 이 책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에서도 케이스 포뮬레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읽고 들어오게 된다면 나중에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 심리평가를 시행하고 보고서에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더 이렇게 좀 양질의 것들을 양질의 것들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이 자해 상담 워크북인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응급실에 생명사랑센터라고 해가지고 자살 시도하신 분들 대상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서 그런 그것도 그렇고 고압산소 치료실이라고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중독되신 분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하는 그런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살 시도자분들이 내원하셨었어요. 그게 병동뿐만 아니라 외래에.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면서 뭔가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그러면 그럴 때 자살 생각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때 이 책에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을 읽어두신다면 향후에 상담 케이스 진행하면서 이렇게 좀 위기 개입해야 하는 사례의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이렇게 수련 생활하시면서 내지는 수련 시험 준비하면서 도움이 되는 책들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 다음으로는 이거는 그냥 모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최승원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 저를 좀 향상시킬 수 있었던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던 점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뭐 그게 논문이 됐던 서적이 됐던 주변 선배들의 도움을 받던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설을 세우고 그 이후에 뭔가 교수님이라던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들이 뭔가 내가 가진 자원들을 개발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향후에 수련을 가게 되면서 그런 비슷한 문제에 접하게 되었을 때, 아, 이거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냥 선배들이 쓴 보고서 붙해서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태도보다는, 그런 키워드 같은 거 넣어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수동적으로 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이렇게 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태도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대학원 때는 저는 몰랐어요. 굉장히 주변에 다 우리 같은 전공생이고 막 동기들도 많고 선배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공유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저희 병원에 직원이 한 2,000명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임상심리를 하는 사람들은 저희 슈퍼바이저 선생님 그리고 저희 1년차, 2년차, 3년차 수련생 셋, 정신과에서는 4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병원 신경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심리 검사만 하는 임상심리사 2분이 계셨고요. 그런 식으로 그 2,000명이 되는 직역 중에 6명만 이 임상심리를 전공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럴 때 지금 대학원 동기들, 대학원 선배들, 대학원 후배들, 그리고 수련생 동기, 선배, 선후배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로컬 MP랑 이런 데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졸업한, 저저번에 특강했죠. 오다영 선생님이랑 남세진 선생님이랑 수요일 저녁마다 만나서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교류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옆에 계시는 대학원 동기분들, 선생님들을 이렇게 자원이라 생각하시고 옆에 이렇게 잘 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직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뭔가 병원에서 항상 소외까지는 아닌데 정보에 늦춰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이렇게 좀 간호쌤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발달센터에서는 뭐 언어치료사라던가 놀이치료사 선생님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좀 정보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했던 기억이 있었고 실제 그런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지금 나가고 있는 로컬 MP들도 다 그분들 소개로 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그리고 이게 제가 항상 후회하는 건데요. 뭐 윤호윤호 짤이라서 좀 쓰기 싫기는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수련생 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다시 하고 예전에 봤던 책들을 꺼내보면 놀랍게도 대학원 때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막 대학원 때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필기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수련 받으면서 다시 필요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 과정에 충실히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방중 스터디 아직도 진행하고 있나요? 그때 놨던 자료들이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서 그냥 이거 나중에 수련 준비할 때 보지, 뭐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보지, 뭐 나중에 수련생 때 보지 약간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지금 집중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게 나중에 시간을 2번, 3번 안 쓰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했고,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발표 관련해서 내지는 뭐 제가 수련을 받았던 한양대학교 병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 허심탄회하게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